당신과 밀접한 소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할 때의 소비세나 면세점을 이용할 때에 주의할 점 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세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의 거래나 서비스 등 거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율은 표준세율이 10%, 경감세율이 8%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할 때에 지불하는 세금분은 사업자가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상품을 소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형의 거래를 예를 들어 소비세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형은 먼저 제조업자가 재료업자에게 털실을 구입하여 인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완성되면 인형은 제조업자에서 소매점으로 판매되고 다시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인형을 판매합니다. 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는 털실을 구입하여 7,700엔을 재료업자에게 지불하지만 이 거래에는 소비세 700원이 과세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지불한 700엔이 소비세를 비용으로 소매점에 판매할 가격을 결정합니다. 소매점도 재료업자와 제조업자가 부담한 소비세 1000엔을 비용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인형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소비세 1300엔을 부담합니다.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받은 소비세 1300엔에서 제조업자에게 지불한 소비세 1000엔을 뺀 300엔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비세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소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자는 소비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세 신고나 납부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세 신고나 납부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한편 소비세 신고나 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럼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기본적인 분리 방법은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과세매출액이란 소비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또 이 과세매출액에는 수출을 한 경우의 매출액도 포함됩니다. 기준기간이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할 해의 2년 전, 법인의 경우에는 이 사업연도 전이 해를 말합니다.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으면 이 해는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만약 2년 전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판정되지만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으로 과세사업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할 소비세액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상 소비세액에서 매입이나 경비의 소비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할 소비세액입니다. 매입세액공제란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상 소비세액에서 매입 등의 소비세액을 빼는 즉 뺄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구서 등의 보존과 장부의 작성 및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아래를 봐주십시오.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되면 보존이 필요한 청구서 등이 인보이스로 바뀝니다. 인보이스는 등록받은 과세사업자인 인보이스 발행사업자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보이스 발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인보이스 제도의 개요 슬라이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출거래에는 소비세의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출면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국내에서 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국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은 소비세는 일본 국내의 제도로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수출거래란 이 페이지에 예시한 것 등을 말합니다. 수출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물건의 거래나 서비스가 수출거래가 된다는 점에 대해 수출허가서 등 그 수출거래 등의 구분에 따라 일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 등이 국내의 수출 물품 판매장,
즉 면세점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선물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을 수출 물품 판매 장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국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면세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본에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이 SNS 등으로 의뢰를 받아 제3자를 위해 면세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에 양도 또는 소비를 한 경우에는 면제된 소비세 상당액이 징수되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적용도 있습니다. 이런 일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러분들이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안이하게 전매 목적에 의한 의법한 면세 구입 수속이나 제3자를 위해 의법한 면세 구입 수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은 구입자 자신이 확실히 국외에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면세 물품은 선물로 국외에 가져갈 목적으로 구입하는 분에 한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코 사업용 또는 판매용 외에 전매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제3자를 위해서 면세품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출국할 때에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소비세가 징수됩니다. 출국하기 전에 양도를 하거나 소비를 한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면세로 구입한 물건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한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적격 청구서 등 이른바 인보이스의 보존이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이 됩니다.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보이스 제도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해 인보이스를 교부하지만 이 인보이스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을 하면 과세 사업자로서 소비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받은 인보이스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납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보이스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발행 사업자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보이스 등록 사업자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형의 소매점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제조업자 A사는 수혜점에서 털실을 사서 본인이 고민형을 만듭니다. 그 고민형을 소매점인 B사에 판매하고 다시 B사는 소비자에게 고민형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제조회사 A사가 인보이스 등록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소매점 B사의 소비세 납부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매점 B사는 납부할 세액의 계산상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고민형 거래에 있어서는 A사에서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인보이스 보존이 필요합니다. 즉 소매점 B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A사가 교부하는 인보이스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자인 A사가 인보이스 등록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A사는 인보이스를 교부할 수 없어서 소매점인 B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소비세 납부액은 1,300엔이 되어 인보이스를 교부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1,000엔만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판매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인보이스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보이스를 교부할 경우에 비해 구매자가 납부할 세액이 크게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신과 밀접한 소비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